요 깃허브 그 블로그가 제가 이제 이용하던 게 갑자기 좀 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바꾸면서 뭔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건지 여기가 오류가 생기는 건지 예전에 그림이 보였던 게 갑자기 어느 날 보면 안 보일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하시다가 내 이제 컴퓨터에서 자꾸 뭐 또 어떤 그림이 안 보인다 하면은 어 그냥 실행해서 이제 눌러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로카에서는 실행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좀 그 바로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좀 자잘한 버그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대안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판다스를 이제부터 하고 저번에 이제 폴리움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리 정보에 대한 이제 간단한 시각화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플란리를 이용해서 그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받아주고요. 요 함수 하나만 우리가 다루어 볼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스캐터 지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세계 지도가 보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처음에 이제 폴리움 임포트 해갖고 폴리움에서 맵이라는 거라면은 이러한 맵이 그냥 세계 지도가 확 보였었죠. 이제 그 과정이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우리가 폴리움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철저하게 오브젝트 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맵 오브젝트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 내가 마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위에다 계속 뭔가 이렇게 씌우는 느낌, 오브젝트끼리 이렇게 합치는 느낌이면은 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지지플랫이 그런 느낌이었죠. 우리 파이썬에서 할 때 피규어를 그리고 오브젝트별로 이제 컨트롤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합치는 그리고 매프란 라이브러리도 사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았던 구조가 시본이 좀 그랬죠. 시본에 이제 명령 한 줄을 딱 쳐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함수 같은 게 있고, 함수에 내가 입력 임자들을 잘 정리해서 넣으면은 그 입력 임자에 따라갖고 하나의 그림을 확 출력해주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걔도 오브젝트별로 이제 또 떨어뜨려갖고 우리가 뭐 어떠한 서브 플랫을 오브젝트로 받아갖고 거기에 타이틀을 바꿔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폴리움보다는 덜 그 오브젝트 지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쉬워가지고 넣을 것도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고 옵션이 이제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넣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뭔가 이제 그릴 건데 우리가 스캐터 플러스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도와지고 이 위에다가 그 스캐터 플러스 그려갖고 내가 어떠한 정보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야 되고 뭐 위도 정도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칼라 뭐 이런 거 있고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거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션 옵션을 써서 지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그 지구본 모양으로 그냥 기본적인 맵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베이스가 되는 세계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지도 위에다가 제가 산전도를 씌울 건데 이 산전도는 버블 플롯의 형태로 이제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전도하고 버블 플롯은 사실 똑같은 건데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산전도는 그냥 스캐터 플롯은 점들의 이제 크기가 대부분 일정한데 점들의 이제 크기가 변하는 산전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S를 그냥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점들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지지플롯처럼. 이렇게 점들의 크기가 조금 이게 변하면은 버블 차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무튼 일단은 이 세 개지도 위에 제가 버블 차트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이제 만들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0으로 할까?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하나 만들고 이제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그려도 되고 여기다 그려도 되는데 괜히 그냥 옵션 하나 더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살펴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df라고 넣어주고 요거는 위도가 있는 컬럼을 넣어주면 돼요. 우리는 이제 요 컬럼에 저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컬럼 이름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x, y 뭐 이런 거로 치면 돼요. 여기는 이제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0에 이제 10 정도 위치에 뭔가 이제 점이 하나가 이제 찍히죠. 그래서 여기 이게 위도 경도인데 우리가 이제 XY로 이제 읽을 때는 여기 뒤쪽이 이제 X고 이쪽이 이제 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37 정도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근처에 이제 점이 하나 찍히게 돼 있죠. 요거하고 X축을 이제 0, X축이 0이면 아마 영국에서 찍히겠죠. 이게 영국에 있는 천문대를 기준으로 이게 정해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겠고 여기에 Y도 Y값도 0으로 잡으면은 적도 근처가 이제 찍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영국이죠. 영국에 이제 점이 하나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적도선이겠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두 개의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싶어요. 이 점을 하나는 사이즈를 20으로 잡고 하나는 이제 10으로 잡아가지고 5로 잡고 한 100으로 잡을까? 우리나라 크게? 자, 요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되게 작게 보이게 되고 여기 제가 100으로 설정한 거는 버블이 굉장히 크게 보이게 되죠. 요거를 100에 5는 좀 너무하니까 100에 20 정도를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도 한 20 정도, 그다음 요쪽이 이제 100 정도 이러한 크기를 갖도록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사이즈는 이제 그대로 하고 이거의 위도 정도 말고 국가마다 이제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코드를 제가 그냥 코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점이 하나가 찍히겠죠? 이 점이 하나가 찍힐 건데
점을 하나 이제 찍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로케이션을 어,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은 그 한국의 좌표를 얘가 이제 알아서 잡아준 다음에 점을 찍게 되죠. 그쵸? 음. 일본은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코드를 이제 전달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지고 똑같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그 점이 이제 두 개가 찍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에 점이 찍히게 되고 하나는 일본에 점이 찍히게 되는데 한국에 찍힌 거는 이제 크게 보이고 일본에 있던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그 XY 그러니까 좌표 값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코드를 입력하는 국가 코드 같은 거를 입력해 갖고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20분 남았지? 요번에는 이제 겟마인더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할 준비가 이제 끝나가지고 요 데이터를 시각화할 건데, 요거 그냥 잠깐 이제 잡담을 하면은 요거는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뭐 등록된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뭐 그 데이터만 봤지 이런 거 이제 그 사실 찾아볼 생각을 못 했는데 작년에 수업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얘네가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했는데 되게 이제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을 하나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2006년,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은 2007년에 구글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이제 트렌드 애널라이저라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뭐, 요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이런 버블들이, 색깔별로 있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막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이그젠플이 되어갖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버블이 약간 유행을 하고, 이거 개발자들이 이제 그 입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자체적으로 어딘가에서 그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혹시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잠깐 보면은 뭐야 이거? 잠깐만. 저게 저거 그거로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버블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이제 툴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고 요거를 막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각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 툴을 쓰겠죠. 아무튼 뭐 그 각설하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란리에 있는 요거 우리가 그 px 여기에 이제 아까 챕터 지오라는 거를 썼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 데이터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겟마인더라는 이제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불러와서 내가 이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받고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기대 수명은 이제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1인당 GDP는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이제 인구 자체는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별로 시간이라기보다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 언더바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가 코드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일본이랑 한국을 찍었잖아요. 그래갖고 요 코드를
로케이션으로 이제 주면은 여기 있는 국가에 대한 정보들이 알아서 이제 각자 맞는 위치에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지금 전부 다 쓰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최근 것만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07에 해당되는 애들만 골라내고 싶어요. 이 데이터에서 2007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 2007에 해당되는 이제 자료들만 이제 쭉 필터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한 142개 정도의 이제 로고가 있네요. 그러니까 142개 정도의 이제 국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아시아에 소속된 국가가 이제 몇 개 있고, 뭐 유럽에 소속된 국가가 이제 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내가 이제 시각화를 할 건데, 우리 했던 요 포맷 있죠? 요 포맷에 그냥 맞춰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df로 받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아까 제가 코드라는 인덱스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썼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코드명이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바꿔주고 사이즈는 인구로 사이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2007년 시점에 나라별로 인구가 많은 거예요. 딱 봐도 여기 인도하고 중국이 되게 그 단연 돋보이죠. 미국은 인구가 많긴 한데 이제 뭐 여기 이제 두 이제 그 인구 강국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사실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지리정보 시각화라고 해가지고 개념이 뭐 되게 복잡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타이지 데이터의 개념에서 X하고 Y에 대한 그 정보만 위도 경도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니까 에스테틱을 매핑할 때 그러니까 X, Y를 그냥 위도 경도 정보를 이렇게 잡아주고 지도 세계 지도 그림이 그냥 베이스로 배경처럼 이렇게 깔려 있고 테마처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내가 그 좌표에 해당되는 거를 스캐터로 뿌리는데 이게 뭐 국가별로 이렇게 스캐터를 뿌리는 게 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XY 정보가 그냥 어떠한 문자열에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좌표값들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타이디 데이터의 개념이나 우리가 지지 플랫에 익숙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 코드가 되게 좀 친숙하게 다가와. 이거 별거 아니네. 약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스캐터 플랫인데 테마만 지도로 바뀐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 되게 이제 고차원 변수들이 많이 되는데 이 인구는 내가 이제 사이즈로 표현했지. 그 다음에 XY 축은 이제 요 컬럼을 그냥 요 컬럼이 이렇게 국가가 있는데 사실 2차원의 정보로 표현하고 있는 컬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대륙별로 그러니까 어떠한 대륙에 있는 소속된 국가별로 내가 묶어서 보고 싶은데 우리가 칼라를 쓰지 않았죠. 그래갖고 이 대륙을 칼라로 매핑을 시켜주면은 요 컬럼 이러한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보는 색이랑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보이는 색이랑 조금 다른데 저는 이 아, 아시아가 그 파란색으로 그냥 파란색으로 보여요. 여기는 보라색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하여튼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뭐 유럽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고 유럽은 여기도 빨간색 맞네. 유럽으로 설명을 하자. 유럽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유럽이 이제 사라지고 요거를 다시 클릭하면 유럽에 있는 정보가 다시 표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스캐터 플러스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차원 정보죠. 색깔 그 다음에 미도 경도, 그 다음에 인구, 그러니까 사이즈, 이렇게 해갖고 4차원의 정보를 4개의 신밀성에 지금 매핑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제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신밀성을 매핑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투명도 같은 거로 매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명도로 매핑을 하는 것보다 보통은 이렇게 XY 축이 이렇게 그 사람이 인식을 할 때 가장 잘 인식되는 그 친밀성이에요. 그래서 그 S를 잡을 때 처음에 이제 XY 좌표를 먼저 잡아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인식이 잘 되는 게 크기입니다. 크기. 그러니까 어떤 길이나 이제 크기. 근데 이제 버블 차트 같은 거 말고 바플락 같은 거. 그러니까 바플락 같은 그 길이가 좀 인식이 잘 되고 왜냐하면 면적으로 하면 약간 그게 왜곡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탑티어로 이제 중요한 게 XY. 그러니까 XY를 내가 어디에 매핑을 할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그 값들, 어떠한 길이나 아니면 면적이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컨 티어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이제 컬러,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슨 이론이 있어요. 뭐 인지를 어떤 거 순서로 잘하냐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2차원에 한정된 이론이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 플랫이나 뭐 다른 플랫으로 가면은 그 X, Y 말고 우리가 되게 인식이 잘 되는 축이 하나 있죠. 시간축.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그릴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게 X, Y가 변하면은 그 시간축이 가장 탑 티어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잘못 그린 것 같다 느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그리게 되는데 어쩐지 좀 버벅거려. 여기에서 그 우리가 2007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리면 더 좋겠죠. 뭐지? 잠깐. 왜 A를 쓰지 내가? 그 다음에 잠깐. 이거로 복사해서 이제 좀 빠른 것 같아. 아까보다는. 자,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2007년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4차원으로 매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X, Y, 그 다음에 사이즈, 컬러 이렇게 4차원 매핑했는데 또 2006년에 대응하는 것도 이제 4차원으로 매핑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연도를 다시 이제 시간이라는 에스테틱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플랫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에서 옵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변수에 얘를 설정하게 되면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연도별로 52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얘를 이제 드래그 하면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죠. 그래가지고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이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란리가 그 겟마인 이 디자인 자체가 그 원래 이제 요 그 아까 이름이 뭐였지? 트렌드 애널라이저였나? 하여튼 요 디자인을 되게 베꼈어요. 아까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색상이나 이 배경색 같은 게 되게 좀 저는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거를 베껴가지고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버블 차트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버블 차트를 그 버블 애니메이션을 좀 유행시킨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림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프로젝션을 넣게 되면은 아까 그 지구본 모양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몇 분 남았지? 지금. 시간 많구나. 10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요거를 이제 플레이를 하면은
되게 이제 힘겹게 뭔가 재생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여튼 이게 잘 재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지리 정보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는 툴이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에는 그거를 한 땀 한 땀 찍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막 저거 좌표값 어디서 막 다운받아갖고 막 그거를 다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막 그 거기에다가 이 폴리움에서 마크 하나 찍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폴리움으로 할 수는 있겠지. 그 맵에다가 우리 서클 마크 배웠잖아요. 서클 마커에 칼라 이렇게 다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대륙별로 뭔가 이렇게 칼라를 다르게 하라라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동으로 사람들이 다 처리를 해가지고 찍었던 거예요. 그렇게 찍으면은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고 한 10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 내가 뭐 이런 코드를 R로 구현했다 이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논문을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 명령어 몇 개 치면은 간단하게 하고 심지어 뭐 애니메이션 그리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게 헤들리 컴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헤들리 컴은 이제 온리 이제 2차원 데이터에 이제 그러니까 축도 3개 쓰는 거 싫어했어요. X, Y 말고 3차원으로 이제 하는 걸 싫어했었는데 이제 그거로 넘어가고 뭔가 기술이 발전되니까 관념들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런 시각화가 일단 되게 지리 정보를 표현할 때 기본적인 시각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거. 아 이거 스페링이 뭐였죠? 코로 요런 거 있죠? 이렇게 구역별로 뭔가 이제 선거 결과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매핑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두 개 정도만 잘 알면은 아마 이제 그 지리 정보로 시각화하는 게 그렇게 아마 걸리는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전문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으면은 맵박스라는 이제 툴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맵박스가 우리 그 지리 정보 시각화에서 거의 매프란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베이스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폴리움이라고 했는데 그 개발자가 넘어가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아마 거의 가장 대중적이고 좀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R도 아니고 파이썬도 아니고 그냥 제3의 언어입니다. 그거 언어라기보다 그냥 지리 정보를 시각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뭐 우리처럼 뭐 논문이나 쓰고 어디 뭐 학회 가서 발표하고 요 정도 수준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번 학기에 설명하는 수준의 내용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지리정보 시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정도 수준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이 지리정보 시각화는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빨리 그린다는 거는 내가 툴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툴이 계속 바뀌고 내가 이 폴리움 장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시컷 배웠는데 딴 거가 나오면은 그냥 그건 쓸모없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각화 툴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 이제 매프란 라이브러리는 뭔가 다른 패키지들이 웹프란 라이브러리에 대한 뭔가 존경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배우면 결국엔 나중에 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간 해보니까 다른 지식들은 별로 이제 뭔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는데 웹프란 라이브러리 공부했던 것들은 그냥 계속 남아있고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쓰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때그때 일단 플란리를 이용해서 저는 쓰고 있는 추세고 아무튼 말하고 싶은 거는 시험에 이거를 되게 제한된 시간 안에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는 그런 문제는 한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이고 데이터 프레임 바꿔가지고 뭐 이상한 뭐 희한한 시각화 지리정보 시각화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코로플러스 맵 같이 그런 거는 아마 이제 예상 문제를 비슷하게 던져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리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판가름 나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타이디한 형태로 순간적으로 바꾸면서
신미성을 적당한 그 문제의 요건에 맞게 이제 매핑을 하고 한 숙련이 잘 되어 있다면은 거의 30초에서 1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전 개인적으로 중간고사도 한 문제 빼고는 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주류가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